수험생분들이 현금 흐름 문제를 보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우리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세 가지 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그 세 가지 활동에 대한 IS 효과, BS 효과, 현금 흐름, CF 효과가 다 모든 자료가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섞어져 있는 자료를 우리가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을 구하려고 하면 수험생분들이 탐정이 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흩어져 있는 활동과 각각의 활동에 따른 세 가지 IS 효과, BS 효과, CF 효과를 순서대로 좀 정리해주는 이 왁구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일단 기계적으로라도 일단 풀 수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일단 우리가 아무리 개념 이해를 하고 있고 응용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지를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5문제를 저랑 같이 풀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3단계를 통해서 현금 흐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출발점은 항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는 우리가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에 대한 세 가지 IS 효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1단계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IS 효과만 남겨놔야 되니까 1단계에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한 손익 효과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그러면 영업활동에 대한 IS 효과만 남아있으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액에 따른 현금 흐름에 대한 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바로 2단계가 끝난 거고 영업을 통해서 창출된 현금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단계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직접 썼거나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받은 진짜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출입은 다시 더하거나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현금 흐름을 구할 때는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고 출발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총 3단계를 거쳐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찾아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바로 당기순이익 20만 원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이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4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24만 원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1단계는 바로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에 대한 IS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는데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IS 효과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표에 나와 있는 투자 활동, 재무 활동에 대한 IS 효과를 찾아주는 거죠. 첫 번째 이자 수익이 있죠. 이자 수익은 우리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이 아니잖아요.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2만 원. 다음 두 번째 이자 비용도 영업활동 관련되지 않았죠? 제거해 줄게요. 송금, 불산입, 이자 비용 3만 5천 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플러스 5만 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 처분 이익도 나와 있죠? 입금, 불산입, 기계장치 처분 이익 마이너스 8천 원. 이렇게 하면 1단계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관련된 IS 효과를 일단은 제거를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가 종료가 됐고요. 2단계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자산부채 변동액을 따라서 현금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영업활동에 대한 CF를 찾아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매출 채권이 감소됐기 때문에 매출 채권 감소, 자산 감소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증가죠. 15,000원 증가. 두 번째, 매입 채무가 감소됐습니다. 매입 채무 감소 12,000원.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한 거죠. 12,000원 감소고요. 그다음에 미지급 급여의 증가. 부채의 증가죠. 미지급 급여의 증가 6,000원.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금이 증가죠. 6,000원 증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감소죠. 마이너스 25,000원. 여기까지 하면 2단계가 종료가 된 거고 24만 원에서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손익을 더해주게 된다면 바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8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진짜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자가 나간 것과 이자를 받은 것 그리고 법인세를 납부한 현금 흐름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더해주게 된다면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표에 나와 있듯이 이자 지급의 26,000원 지급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26,000원 지급, 이자를 받은 게 18,000원, 현금 증가 18,000원, 법인세 납부 42,000원, 현금 42,000원 감소. 그렇게 되면 2단계까지 구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 28만 1,000원인데 이자 지급한 거 26,000원 차감하고요. 이자 수취한 거 18,000원 더해주고 법인세 납부한 거 42,000원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23만 1,000원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각각의 활동에 따른 IS 효과, BS 효과, CS 효과가 같이 섞여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일정한 왁구와 단계를 통해서 다시 재배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에 대한 순현금 흐름을 탐정처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계속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한번 쭉 따라오신다면 정말 현금 흐름 1분이면 충분히 시험장에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019년 세무사 기출문제도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간접법에 의한 거고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출발점부터 잡아보죠. 출발점은 항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단기 순이익이 5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후에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6만 원을 차감 전 하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6만 원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단계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관련된 IS 효과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거를 순서대로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비용 불산입 플러스 4만 원. 그 다음 상각 후 원가의 금융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았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AC 금융자산 처분 손실 플러스 3,500원. 사채 상환 이익도 제거를 해줘야겠죠? 입금, 불산입, 사채 상환 이익 마이너스 5,000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제거를 해줘야 되죠? 송금, 불산입, 유형자산 처분 손실 5만 원. 이렇게 하면 1단계가 일단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다음 2단계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BS에 대한 변동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찾아준다면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이 세 가지에 대한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만큼 현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매출채권이 기초보다 3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 증가죠. 그래서 매출채권 3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현금이 증가했을 거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기초보다 기말에 자산이 17,000원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증가한 만큼 현금이 감소했겠죠. 마이너스 17,000원. 매입채무 부채가 기초보다 기말에 13,000원이 증가를 했죠.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금 증가 13,000원. 이렇게 하면 56만 원부터 시작해서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효과를 더해주게 된다면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은 67만 4,5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마지막으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금 흐름의 유입과 유출을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이자 지급이랑 이자 수익은 없고 법인세 납부한 현금 흐름의 효과만 찾으면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서 숨어져 있는 현금 흐름의 유출입을 찾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추가가 된 겁니다. 차변에 일단 법인세 비용 문제에서 지워줬죠. 6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자산 부채가 있죠. 그래서 단기 법인세 부채가 기초보다 기말에 2,000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단기 법인세 부채 감소 2,000원을 차변에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가 15,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에 이연 법인세 부채 15,000원 증가를 해주게 된다면 나머지 대체 차익이 얼마가 뜨죠? 차변이 62,000원이고 대변이 62,000원 빼기 15,000원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단기에 법인세가 납부할 47,000원에 대한 현금 흐름이 찾아지게 되죠. 법인세 납부는 마이너스 47,000원이고 우리가 위에서 2단계까지 구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 67만 4,500원에서 법인세 납부
47,000원을 차감해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순 현금 흐름 627,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문제는 19년도 회계사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무사 기출만 풀다 보면 뭔가 회계사 문제가 더 훨씬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이 문제를 보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0만 원이래요. 문제부터 이상하죠? 우리가 맨날 법인세 비용 차감전은 얼마인데 영업에서 창출된 순현금 흐름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미 여기서 지금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10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10만 원이라고 일단 주어진 거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순현금 흐름을 물어본 게 아니죠. 3단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도착점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출발점이 X일 뿐이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풀었다면 이번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만 풀면 되잖아요. 똑같이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시작해보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과 관련된 IS 효과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바로 눈에 보이면 제거를 해줘야 되죠.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2,000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입금 불산입, 유형 처분이익 마이너스 1,000원, 이자 비용도 제거해줄게요. 송금 불산입, 이자 비용 5,000원, 다음 입금 불산입, 배당금 수익 1,500원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단계로 IS 효과를 일단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 때도 문제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단계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액에 따른 현금 흐름을 또 찾아줘야 되죠. 그러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BS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보이네요. 재고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하죠. 3,000원 감소.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하죠. 4,000원.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10만 원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10만 원부터 하나씩 반대로 더해주고 빼주고 해보시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97,000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쉽죠? 우리가 앞에 두 문제에서 봤던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출발하는 건데 회계사 문제는 그냥 아래서부터 위로 출발하는 것 뿐이죠. 2020년도 회계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에 대한 X1년도 영업활동에 보고할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일반적인 문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순현금 흐름을 구하는 문제고 항상 출발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53만 4천원에서 출발을 하고요. 1단계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한 IS 효과를 제거해 주는데 단골 손님이죠. 송금, 불산이 건물의 감가상각비 62,000원 제거해 줄게요. 그 다음 이자 비용, 송금, 불산이 이자 비용 54,000원. 이렇게 하면 일단 1단계 IS 효과를 다 제거를 했고 2단계 영업활동과 관련된 BS 효과를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 세 가지가 있나요? 매출채권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현금 증가 10만 2천원. 재고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감소 6만 8천원. 매입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하게 되면 현금 증가죠. 5만 7천원 증가. 이렇게 하면 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53만 4천원에서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게 된다면 74만 1,0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단계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이자 지급에 관련된 현금 흐름과 법인세 납부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효과를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답이 나오는데 이자 지급을 얼마 했는지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 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헷갈릴 때는 좀 분기를 끊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5만 4천원이 나갔대요.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5만 4천원. 그 다음에 사할차 상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사할차 상각이 됐으니까 대변에 사할차 상각 만원. 그리고 미지급 이자가 감소됐다고 하네요.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차변에 미지급 이자 감소 12,000원을 해주게 된다면 나머지 차익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현금에 관련된 효과겠죠? 그래서 차변 54,000원 더하기 12,000원, 차변 합계는 66,000원인데 대변에 사할차 만원을 빼주게 된다면 현금으로 이자 지급한 거는 56,000원의 현금 유출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6,000원. 그 다음에 앞에서 법인세 납부에 관련 또 해봤죠? 차변의 법인세 비용 106,800원. 그 다음에 단기법인세 부채에 관련된 효과를 반영해 주는데 당법 부채 증가가 22,000원이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 22,000원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만큼 우리가 법인세 납부할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106,800원에서 22,000원을 빼주게 되면 대차 차액이 84,800원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현금 흐름인 거죠. 그래서 2단계까지 구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74만 1,000원에서 이자 지급한 56,000원 차감하고 법인세 납부하는 84,800원을 빼주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은 60만 200원이 나와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세무사님 기출문제인데 앞에서 푼 네 문제보다 이 문제가 사실 더 어려워요. 만약에 세무사 1차에서 현금 흐름이 좀 어렵게 나온다 했을 때 사실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앞에 공부했던 걸 좀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는 똑같은데 IS 효과가 조금 자산부채 변동액에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련된 IS 효과가 대놓고 주지 않고 숨어져 있고 그리고 사채에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액 안에 이자 비용에 대한 IS 효과가 좀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IS 효과를 추가적으로 찾아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만 추가가 되는 것뿐이지 똑같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출발해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을 구하는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거는 똑같은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출발하고요. 1단계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한 IS 효과를 제거해 주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자 비용 보이죠? 송금, 불산입, 이자 비용 3만 원. 근데 아무리 쉽고 찾아봐도 IS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자산부채 변동액에 재무활동과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의 효과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건물부터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숨어있는 IS 효과를 찾을 때 저는 사실 T계정을 그래서 풀입니다. T계정이 좀 직관적인 것 같고 건물 T계정을 그려요. 기초금액이 82만 원, 기말금액이 78만 원이고요. 올해 건물을 취득한 건 없고요. 그리고 처분한 게 있는지 봤더니 순현금의 변동이 발생됐대요. 그러면 뭔가 처분을 했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역시나 대차 차익이 지금 4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비어있는 4만 원만큼은 우리가 건물의 장부가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건물은 4만 원 줄었는데 현금은 3만 원 받았대요. 그럼 바로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IS 효과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0원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0원을 추가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활동과 관련된 BS 효과를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보이죠? 그래서 매출채권 기초보다 기말에 매출채권이 10,000원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채권 10,000원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하죠. 재고자산이 35,000원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면 35,000원이 감소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2단계까지 했을 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00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10,000원 빼기 10,000원 빼기 35,000원을 하게 되면 99만 5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진짜 현금 흐름이 유출입을 반영을 해주게 된다면 문제에서 나와 있죠.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법인세 비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법인세 비용이 12만 원인데 X 1년도에 법인세 납부액과 동일하대요. 법인세 비용은 중고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납부한 게 마이너스 12만 원을 현금 유출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자 지급이 있는데 이자 지급이 얼마 나갔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줘야 됩니다. 했을 때 이자와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액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보면 숨어있는 이자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분개를 해볼게요. 이자 비용 3만 원, 차변의 이자 비용
3만 원.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상가액이 안 줬잖아요. 근데 상가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사채 T 계정을 그리고요. 사채는 부채니까 플러스가 대변이고 마이너스가 차변이겠죠. 그래서 사채의 기초 금액이 28만 5천 원, 사채의 기말 잔액이 29만 원이죠. 근데 보기에 사채 발행과 그 다음 상환은 없었다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차변과 대변의 차이 금액만큼 5천 원의 금액만큼이 4할차 상각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할차 상각 5천 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대차 차액 2만 5천 원이 실질적으로 현금의 유출을 동반한 이자 지급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구한 영업에서 차출된 현금 99만 5천 원에서 법인세 납부한 12만 원, 이자 지급한 2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세무사 기출, 회계사 기출까지 해서 총 5문제를 풀었는데 아직은 현금 흐름 공부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5문제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한 달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아직 머릿속에 잘 잡혀있지 않더라도 이 1단계, 2단계, 3단계와 그리고 문제에 숨어있는 3가지 활동과 3가지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왁구들만 정리가 되어 있어도 일단은 내가 몰라도 정말 마법처럼 풀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헷갈려서 틀릴 수는 있지만 아예 문제에 손도 못 대겠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문제에 손을 대면서 추가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을 기본서에 찾아가서 개념을 찾아보고 하는 공부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현금 흐름, 법인세 회계, 오류 수정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왁구도 알려드리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도 잘 쓰면